이번 영상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중에서 지형단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안지형 수업을 하고 뒤에 나와 있는 지형을 인간들이 활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입부 영상은 선생님이 여기에 링크 걸어 놓은 영상 봐주면 되겠습니다. 해안지형이라고 하는 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을 해안지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안에 여러 가지 지형들을 만드는 요인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파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파랑이라고 하는 건 바닷물 위에 바람이 불면서 이 바람이 해수면 바닷물과 마찰해서 형성된 풍랑과 그 풍랑이 서서히 감소하며 생긴 너울을 포함을 하는 개념이고 우리의 일상용어로 파도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연안류라고 하는 건 해안가 근처를 흐르는 바닷물인데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파랑이라고 한다면 해수면과 평행하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는 연안류라고 합니다. 연안류는 여러분들이 해수욕장 가서 놀고 있을 때 튜브를 타고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내 직진의 거리에 친구들 혹은 가족과 같이 있었던 파라솔과 짐들이 내 정면이 아니라 내 사선에 있는 거를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파라솔을 펴놓고 놀고 있었는데 연안류를 따라 한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류는 밀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닷물의 흐름을 이야기를 해요. 밀물 때는 육지 쪽으로, 썰물 때는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람은 파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서 해안가에 있는 모래를 운반, 이동시키고 퇴적, 쌓는 작용을 해요. 또 마지막으로 해안지형을 만드는 요인으로 지반운동이라고 해서 땅 덩어리가 위아래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상승하는 융기나 하강하는 침강, 그리고 빙하가 얼거나 녹거나 하면서 생기는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지반운동과 해수면 변동은 해안의 침식 작용과 퇴적 작용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해안선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가지 해안선의 유형들 중에서 우리는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연안류는 이렇게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파랑이 바닷가 근처 연안에서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동을 하는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해안선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리아스 해안은 하천이 깎은 V자곡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생긴 침수된 해안이고요. 이러한 리아스 해안의 특징은 섬이나 반도, 만 같은 것들이 많은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오르 해안은 빙하가 깎은 U자곡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된 해안이고요. 빙하가 있었던 자리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리아스 해안보다 고위도, 추운 지역에 분포를 합니다. 이러한 피오르 해안의 형태적인 특징으로는 좁고 긴 형태의 만이 굉장히 많고 수심이 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식도는 리아스 해안이 형성되는 과정을 모식도로 그린 거예요. 리아스 해안은 하천이 깎아서 이렇게 산지 지형이 많이 있는 이러한 지형에 바닷물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대가 낮은 곳이 잠기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았을 때 산이었던 부분들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섬으로 남게 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거는 리아스 해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경상남도 남해라는 곳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걸 볼 수가 있고, 남해 쪽에 보이는 이런 섬 같은 부분들은 빙하기 때 산이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아스 해안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일본의 대마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피오르 해안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이 산지 높은 지역에 빙하가 있었고, 이런 높은 지역에 있던 빙하가 무거워져서 중력의 힘을 받아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빙하는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밑을 평평하게 깎아요. 그래서 이런 단면을 U자곡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해서 빙하가 다 내려가고 나면 빙하가 깎은 빙식곡인 U자곡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U자곡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피오르 해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오르 해안의 특징은 만이라고 하는 건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상을 만이라고 하는데, 만이 좁고 굉장히 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오르 해안이 만들어지는 모식도예요. 빙하기 때 빙하가 흘러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좁고 긴 만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사진은 피오르 해안을 가면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빙하가 굉장히 큰 규모로 깎은 U자곡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U자곡은 이 바닷물 아래쪽으로 굉장히 넓게 있겠죠. 해안 지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로 이루어진 암석해안, 모래로 이루어진 모래해안, 진흙으로 이루어진 갯벌해안, 산호로 이루어진 산호초해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암석해안과 모래해안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암석해안은 말 그대로 돌로 이루어진 해안입니다. 해안이 돌로 이루어지려면 땅속에 있던 기반암이라는 암석들이 깎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깎냐면 파도가 깎습니다. 파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깎을 수 있냐면, 해안선이 이렇게 복잡한 지역에서 여기가 바다면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곧이라고 해요. 순 우리말입니다. 육지 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만이라고 해요. 그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파랑이 이동을 할 때 해안선이 구불구불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랑이 전부 다 평행하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튀어난 육지가 있는 곳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요. 만에서는 에너지가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파랑의 에너지가 모이는, 집중되는 곳 부분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깎아 나가게 돼요. 그래서 깎고 깎이다 보면 여기는 기반암인 암석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석해안은 파랑의 침식 작용이 활발한 곳에서 발달을 하고요. 암석해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형들입니다. 해식애라고 하는 건 바다가 침식해서 만든 절벽 애자를 써요. 그래서 바다가 침식해서 만든 절벽. 그래서 파랑이 침식해서 만들어진 해안 절벽을 이야기를 하고요. 파식대라고 하는 건 파도가 침식해서 만든 무대처럼 평평한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랑의 침식을 받아서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해시계 앞쪽에 형성된 평평한 대지를 이야기를 해요. 시스택은 영어입니다. 바다에 있는 스택이란 뜻이고요. 해시계가 후퇴할 때라는 말은 육지 쪽으로 이동을 할 때, 육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해식애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 돌이 균질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성질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침식에 강한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더 이상 깎이지 않고 돌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시스텍이라고 해요. 해안단구라고 하는 건 해안가, 바닷가에 있는 계단 모양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언덕 구자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그래서 해안단구는 해안가에 평평한 땅이 있는데 이러한 평평한 땅이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 여기는 더 이상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는 땅이 윤기 올라가게 되어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집안 땅이 윤기함으로 인해서 평평한 파식대나 해안가에 있는 평평한 평야 등이 드러나면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식동이라고 하는 건 바다가 깎아서 만든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시계에서 파랑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서 깎이게 될 때 강한 부분들은 남아서 시스텍이 되지만 약한 부분들은 먼저 깎이게 되면서 동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암석해안의 형성 과정들을 모식도로 나타낸 겁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해안 지형의 모식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 부분에 암석으로 이루어진 절벽인 해식애, 해식애보다 앞쪽에 평평하게 드러나 있는 파식대는 파도가 치거나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식애는 파랑의 침식을 받으면서 계속 깎여서 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침식이 약한 부분을 먼저 깎여서 해식동이 되고요. 단단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침식에 강한 부분은 시스텍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파식대와 같은 이런 평평한 부분들이 집안이 융기하면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해안단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호주에서 볼 수 있는 12사도 바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12사도 바위는 여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트 신자였는데 해안가를 가보니 이러한 바위 덩어리, 돌기둥들이 12개가 있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같다라고 해서 12사도 바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시스텍을 이야기를 해요. 이 시스텍은 계속 파도의 영향, 파랑의 침식을 받기 때문에 점점 깎여서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1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8개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해안 단구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시스텍이 보이고요. 이 넓은 지역들이 땅이 융기하거나 또는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생긴 계단 모양의 지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기장에 오랑대 공원이라는 곳을 가면 여기서 암석해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랑대 공원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지도로 확인을 해보면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들로 이루어진 암석해안이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래해안 보겠습니다. 모래해안은 말 그대로 모래로 이루어진 해안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래는 깎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모래가 어딘가에서 이동해서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래는 누가 쌓았냐 라고 한다면 얘는 파랑과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파랑과 연안류,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연안류가 퇴적 쌓아서 만든 지형들이기 때문에
파랑의 에너지가 약한, 침식하는 에너지가 약한 만에서 육지 쪽으로 들어간 곳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모래해안에도 여러 가지 지형들이 있는데요. 사빈, 사구, 사주 등등에서 나오는 사라는 단어는 모래사자를 씁니다. 모래로 이루어졌다 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사빈이라고 하는 건 강물이 흘러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그럼 이 강물이 이동해온 모래들을 바다에 있는 파도가 만에 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운반한 모래나 아니면 주변에서 침식된 모래와 같은 물질들이 만, 해안에 쌓여서 형성된 지형이고요. 사비는 우리의 일상용어로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놀러가는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 전부 다 사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구는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좀 더 육지 쪽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모래 언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건 기둥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상절리 할 때 그 주자랑 같은 주자입니다. 이러한 사주는 모래나 자갈 같은 그런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연안류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형성이 돼요. 석호라고 하는 건 후빙기, 빙기 이후란 뜻입니다. 빙기에는 빙하기가 많았고 후빙기에는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형성된 이후에 사주가 발달을 하면서 여기를 막아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합니다. 육계도와 육계사주라는 단어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란 뜻이에요. 육지와 연결된 섬을 육계도라고 하고 육지와 연결된 사주, 아까 모래, 기둥이라고 했죠. 이거를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가 근처에 섬이 있었는데 이 해안가 근처에 사주가 쌓여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연결된 섬을 육계도, 연결시킨 사주를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링크 건 영상이 모래해안, 여러 가지 모래해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송정해수욕장이에요. 그래서 송정해수욕장인 우리가 흔히 해수욕장으로 이용하는 모든 곳이 사빈이고요. 여기는 동해안에 있는 사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갈로 이루어진 사빈도 있기는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지 쪽으로 들어간 만의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해안 지형의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육지 쪽으로 들어간 이런 만 부분에 모래해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파랑이나 연안류가 이동하면서 모래를 쌓은 사빈이 있고요.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쌓인 해안 사구도 사빈보다 육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 부분에 사주가 이렇게 쌓이다가 막아버리게 되면 여기를 석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안가와 가까운 섬 부분이 사주랑 연결이 되게 되면 연결된 섬을 육계도, 연결시킨 모래 기둥을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니스라는 곳에 있는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사빈의 모습입니다. 만에 모래가 쌓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제주도의 성산일출봉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해안가 근처에 섬이 있으면 이 섬과 육지를 이렇게 이어주는 사주를 육계사주, 이어진 섬을 육계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다대포 해수욕장에 가면 볼 수 있는 모룬대입니다. 여기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원래 육지랑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갈과 같은 퇴적물질들이 쌓여서 붙어버렸죠.
요 섬을 육계도, 이은 부분을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섬을 육지와 연결시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조선비치 호텔이죠. 여기가 누리마루입니다.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동백섬인데 이 동백섬도 원래는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주가 이어져서 육지와 붙은 육계도가 되고 이렇게 이은 모래기둥을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백섬과 이렇게 이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안지형은 우리 인간들이 사빈 해수욕장을 따라서 방파제나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들을 만들고 해안 단구 위에 도로나 건물들을 만들고 간척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기도 하고요. 맹그로브라고 하는 독특한 식물이 있는 그러한 해안에 염전, 양식장 같은 것들을 만들고 항만시설, 관광시설 같은 것들을 건설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원래 여기 담이 있는 지역에 전부 다 모래가 있었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다 지은 모습이고요. 여기는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인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안가 뒤쪽으로 전부 다 건물들, 호텔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강릉에 있는 해안 단구 부분에 단면을 잘라서 오면 이렇게 있어요. 이 평평한 부분에 도로를 만든 모습이고요. 여기는 속초에 있는 해안 단구 부분에 이렇게 도로를 만든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지지형, 화산지형, 카르스트 지형, 해안지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형들은 인간의 삶에 굉장히 큰 다양한 영향들을 미쳐요. 특히 여러 가지 지형들이 인간의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 산지 지역에서는 임산물을 획득을 하거나 석탄 같은 걸 캐는 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산림을 이용한 임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다면 밭농사를 짓습니다. 풀이 많은 초원지대에는 유목과 방목과 같은 그런 목축업을 하게 되고요. 평야는 평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하천이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처에 흐르는 하천을 이용을 해서 농업용수를 이용을 하고 평야에서 농사를 주로 많이 짓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어업을 한다거나 양식을 한다거나 항구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동임해공업지역이라고 해서 포항부터 여수까지 바닷가를 따라서 원료를 수입해서 공장에서 만들어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 외에 특수지형으로 우리가 화산, 빙하,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것들을 배웠고요. 이러한 지형들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지형들이 아닌 특수한 지형들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발전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발전 양식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와봤는데 수력 발전은 발전 에너지를 물이 가지고 있는 상류의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서 이 물을 떨어뜨리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요. 이러한 수력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캐나다와 같은 그런 예전에 빙하로 덮여있던 그런 국가들 또는 브라질에 있는 나일강, 아프리카를 지나는 콩고강과 같은 그런 큰 강 유역에 있는 국가들에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하고요. 전 세계의 수력 발전량을 보면 중국이 땅도 넓고 큰 강도 많이 흐르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많고 캐나다, 브라질, 미국, 러시아 순서입니다.
지열 발전은 우리가 화산지형 할 때 수업을 좀 했어요. 이러한 지열 발전을 하는 그런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은 마그마가 가진 열 에너지입니다. 발전량을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비슷비슷하고 유럽에서는 터키나 이탈리아, 아이슬란드와 같은 그런 신기조산대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지열 발전을 많이 합니다. 조력 발전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시화호에서 조력 발전을 하고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나라가 전 세계 5대 조력 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그림은 수력 발전소의 발전 모식도입니다. 강의 상류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둔 다음 이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발전을 하게 돼요. 이거는 지열 발전의 원리입니다. 마그마가 가진 열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조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밀물의 바다 쪽이 물이 많아지면 수울을 열어서 터빈을 돌리게 하고 썰물 때 바닷물이 내려가게 되면 호수 쪽에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수문을 열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지형과 관련한 부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